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몸 어딘가에 사마귀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마귀는 없는데요.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엄지손 옆에 사마귀가 있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사마귀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도 사마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마귀에 대한 이야기와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는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나 점막 조직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양성 증식이 발생해서 표면이 거칠어지고 볼록하게 자라는 피부 병변입니다. 손이라든지 발, 다리,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성접촉을 통해서 성기나 회음부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귀는요, 임상, 양상과 발생 부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사마귀는요,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표면이 거칠고 돌출되어 있으면서 손이나 발 등 발바닥, 얼굴, 귀 등에도 발생하고요. 특이하게도 입술이나 후드 등에도 발생을 하고요. 5에서 20세의 젊을 때 잘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평편 사마귀는요, 이름처럼 표면은 일정하게 평평하고 정상 피부보다는 조금 솟아있는 정도로요, 2에서 3mm 정도의 크기로 이마라든지 턱, 코, 입 주위, 손등, 팔, 다리에 잘 생기는데요. 이건 자연 치유되는 빈도가 높아서 어느 날 생겼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발바닥 사마귀는요,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티눈과 감별이 필요한데요. 티눈은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작은 범위에 걸쳐서 생긴 각질이 증식해가지고 피부 내에 쐐기꼴로 박혀있는 깊은 각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귀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요, 병변의 가운데에 가늘고 뾰족하게 작은 심 같은 뿌리가 있고요. 심과 그 주변에 두툼한 굳은 살로 이루어져 있고요. 겉살을 잘라내면 그냥 살이 나오는 데에 비해서요, 사마귀는 심이 없고 병변 자체가 넓으면서요, 모세혈관이 자라서 생기는 혈관이 보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티눈은 마찰에 의한 굳은 살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티눈의 경우에는요, 거의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마귀의 경우에는 병변을 누를 때보다는요, 옆으로 잡을 때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사마귀는 모세혈관이 자라나 있기 때문에요, 위에서의 압력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옆에서 자극하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마귀는요, 각질층을 깎아내면 혈관이 드러나서 점상 출혈이 관찰되지만요, 티눈은 뚜렷한 각질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마귀와 티눈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음부 사마귀나 뾰족 콘딜로마의 경우에는요, 남성의 음경 고랑이나 요도구, 항문 주위에 잘 발생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외음부라든지 자궁 경부, 회음부, 항문에서 흔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게 자랑이 아니다 보니 다들 시시하면서 지내서 그렇지 생각보다 주변에 사마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이 고려될 수도 있고요. 부인과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에 의해서 전파될 수가 있는 성인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본인에게 발생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마귀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의 가능성이 있으나요, 병변이 번지거나 할 때에는요, 다양한 제거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사마귀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살리실산 성분의 연고를 바르시는 것인데요, 사마귀를 서서히 녹여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통증도 없이 간편하게 치료가 됩니다. 단점으로는요, 번거롭게 자주 발라주셔야 한다는 점과 치료가 될 때까지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운이 좋으면 약 3개월 정도에도 치료가 가능하지만요. 늦으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치료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재발이 잘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다음은 전기소작법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전기소작법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조직을 절개하고 응고시키고 지혈하는 의료기술인데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사마귀 부근 조직에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서 조직을 절개하거나 지혈을 하는 방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요, 메스 수술 대비 출혈이 적고요. 출혈이 적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요.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는요,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시술 후에 가벼운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기소작법은요, 대부분의 대학병원을 비롯하여서 많은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소작법은요, 사마귀를 열로 지져서 치료하는 것이죠. 다음은 레이저 치료법인데요.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레이저로 지지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요, 시술이 아주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장 짧죠. 단점으로는요,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냉동요법입니다. 냉동요법은요, 액화질소나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사마귀 병변을 포함하여서 주변의 정상 피부 1에서 2mm 정도가 하얗게 될 때까지 액화질소를 분사한 뒤에 해동될 때까지 방치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1에서 3주의 치료 간격으로 여러 번 시술을 하게 됩니다. 냉동요법도 치료 시 통증이 동반되고 물집이 잡히고 흉터가 남는 등의 역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요, 치료율이 비교적 높고 재발률은 낮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죠. 포도필린을 도포해서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태우는 치료는요, 뾰족 콘딜로마의 치료에 사용되고요. 특수 물질을 발라서 면역 반응을 만드는 면역 치료나 블레오마이신을 병변 내에 주입하는 요법도 있습니다. 냉동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치료법이죠. 예전에는 사마귀를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다가 번져서 병원을 찾기보다는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몸에 있는 사마귀는 곤충 사마귀가 뜯어먹는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고요. 혹시 사마귀가 몸에 난 사마귀를 뜯어먹는다고 해도요, 그거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